안녕하세요. 어메이징 토픽 코리안 김쌤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토픽2 53번 쓰기 그래프 분석인데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 그래프와 관련된 동영상을 여러 개 올렸었는데 여러분 다 공부했지요? 네, 아직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자, 이것도 공부한 후에 자, 53번 쓰기 채널로 가서 모든 그래프 동영상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구독, 알림, 좋아요 꾹꾹 부탁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오늘 그래프 분석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52회 53번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을 참고하여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30점짜리 문제고요. 자,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원고지에 쓰기 시작할 때 바로 이 그래프 설명부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여러분 조사기관과 조사 대상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 조사기관은요. 서베이 회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 서베이를 했는지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은 누구를 서베이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상이라는 뜻은 여러분 타겟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에 조사 기관과 조사 대상이라는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첫 문장에 조사 기관과 조사 대상, 그리고 무엇을 조사했는지 타픽에 대해 써야 합니다. 이거를 먼저 하거나 이거를 먼저 하면 안 되고 첫 문장에는 무조건 조사 기관, 그리고 조사 대상, 그리고 조사 내용, 무엇을 조사했는지를 써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어디어디에서라는 말은 조사 기관을 여기에 써주고요. 조사 대상,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여기에 씁니다. 조사 내용 여기에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조사하였다라고 쓰면 되는데요. 자, 이 표현을 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결혼문화연구소에서 누구였죠?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그쵸? 무엇?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나요? 네, 그럼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네, 두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 41회 53번 문제인데요. 자, 제가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글쓰기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를 봤더니 이 그래프에는 조사 기관은 없네요. 그쵸? 서베이한 회사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라는 것은 있습니다. 교사 300명,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자, 그럼 무엇을 조사했나요? 자, 여기 있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자, 그럼 선생님 조사 기관이 없는데 어떡하죠? 자, 여러분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자, 조사 기관은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각각 300명을 대상으로 또는 교사 300명,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해결됐지요?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하면 만약에 어떤 그래프에 조사 기관, 조사 대상이 있다면 꼭 첫 번째 문장에 그것부터 쓴다.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부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이제 써봐야겠죠? 이 부분을 이제 써봐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이런 그래프를 쓸 때 쓰는 표현은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선생님이 정리해 봤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표현을 공부하고 싶다면 자, 먼저 이 기본을 확실하게 마스터한 후에 또 다른 것을 추가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현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 무엇이 몇 %로 이거 로네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넘버 원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자, 누가 무엇이 몇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는 다른 표현으로는 누가 몇 %로 1위 알죠, 여러분? 넘버 원을 차지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지하다라는 말은 occupied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1위를 차지했다 또는 1위를 쓰지 않아도 그냥 누가 몇 %를 차지했다라는 표현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넘버 원을 썼으면 그 다음에 넘버 2, 넘버 3도 써야겠죠. 그런 표현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next란 뜻이죠. 누가 몇 %로 그 뒤를 이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아니면 이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또는 이어서 누구 몇 % 순으로 순이라는 것은 순서예요, 여러분. 시퀀스. 순으로 나타났다 또는 순이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여기에 몇 %에 불과했다라는 말은 그 %가 아주 적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only 몇 %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 몇 %가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많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같은 %일 때 쓰는 방법은 무엇과 무엇이 모두 몇 %로 동일하게라는 말은 같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런 표현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정리해서 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프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써야 되죠. 아까 배운 표현으로 한번 똑같이 우리 단어만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장 앞에 있다고 이거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부터 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교사에서 무엇이 가장 높은 %죠? 네, 책 많이 읽히고 학생은 어떤가요? 학생은 여기 65%가 다양한 주제로 연습하기네요. 자, 아까 제가 가장 높다 넘버 원을 쓸 때 쓰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두 가지 모두 한번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 먼저 써볼까요? 교사는 또는 교사의 경우 책 많이 읽기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는 어떤 표현이 있죠? 교사의 경우
책 많이 읽기가 45%로 1위를 차지했다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학생 한번 해볼까요? 학생도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의 경우 다양한 주제로 연습하기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는 학생의 경우 다양한 주제로 연습하기가 65%로 1위를 차지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많은 퍼센트를 썼으니까 그 다음 것도 이제 써봐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배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뭐죠? 그 다음이 30% 좋은 글 따라쓰기였죠? 좋은 글 따라쓰기가 30%. 또 뭐예요? 다양한 주제로 연습하기가 2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면 4번 방법으로 쓰면 이어서 좋은 글 따라쓰기 30%, 다양한 주제로 연습하기 25% 순으로 나타났다 또는 순이었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 자, 그 다음으로 자, 몇 퍼센트? 65%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 25% 책 많이 읽기가 두 번째였죠. 자, 그러면 이거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책 많이 읽기가 25% 그리고 좋은 글 따라쓰기가 10%로 그 뒤를 이었다. 또는 이어서 책 많이 읽기 25%, 좋은 글 따라쓰기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여러분 10%가 있어요. 다른 퍼센트는 그래도 뭐 25%, 30, 40 그런데 이것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5번 표현으로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면 어때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책 많이 읽기가 25%로 그 뒤를 이었으며, 면은 여러분 고의 뜻이에요. and. 좋은 글 따라쓰기는 10%에 불과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없는 그래프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뭐 교사, 학생, 각각 분석해서 써도 되지만 이 문제에는 지금 조사 결과, 즉 교사와 학생을 비교하여 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잘 봤을 때 교사와 학생이 같은가요? 아니죠.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쵸? 교사는 다양한 주제로 연습하기가 가장 낮은데 학생은 어때요? 다양한 주제로 연습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교사와 학생은 좀 반대의 내용이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은는 반면에, 명사와과 다르게 그리고 지만. 지만의 뜻이죠. 이게 다 지만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사용해서 조사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교사의 경우 책 많이 읽기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학생은 다양한 주제로 연습하기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꼭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아까 다른 그래프 문제가 있었죠?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운 표현을 통해서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1번, 2번 표현으로 한번 이 그래프를 쓰려고 보니까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 그렇다, 아니다만 있어요. 그쵸? 그렇다, 아니다.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 그렇다가 80%고 아니다가 당연히 20%겠고 또 여자의 경우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가 67%고 아니다가 33%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무엇이 1위예요, 2위예요, 3위예요 라는 말이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그래프는 그냥 yes or no 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높아요, 이것이 가장 낮아요. 그러기에는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럴 때는 그냥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어요. 이 표현. 1이라던가 높게라는 표현이 없이 자, 2번에 있는 무엇이 몇 퍼센트 차지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쓸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남자의 경우는 어때요? 그렇다가 80%, 아니다가 20%를 차지했으며 여자의 경우 그렇다가 67%, 아니다가 33%를 차지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잘 보고 이 그래프에서는 어떤 표현이 필요한지를 좀 이렇게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그래프도 연습을 해봐야겠지요. 자,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것은 아이를 꼭 안 낳아도 된다. 그러니까 낳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자, 남자의 1위는 양육비 부담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자의 1위는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의 2위가 자유로운 생활이고 여자의 2위가 직장 생활 유지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표현으로 자, 1번, 2번, 3번 그거를 사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남자의 경우 양육비 부담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이 그 뒤를 이었다 또는 2위를 차지했다. 자, 반면에 여자의 경우 자유로운 생활이 1위를 차지했으며 직장 생활 유지가 2위를 차지했다 또는 그 뒤를 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어를 조금 오래 공부한 친구들은 단순히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어색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유죠, 이유.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이유인데 그냥 양육비 부담, 자유로운 생활, 직장생활 유지라고 이렇게만 쓰면 조금 이유를 표현할 때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범 답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남자는 뭐라고 했죠?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아어서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알죠? 아어서는 이유죠, 이유. 이것은 이유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아어서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자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라고 응답한 경우, 케이스가 가장 많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장 많았다. 자, 그러면 이어 남자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 이유죠. 또 여자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아어서를 썼기 때문에 자, 더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자, 요 색깔로 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아어서를 쓸 때는요. 앞에 이가라는 이렇게 이가라고 꼭 써줘야 됩니다. 그냥 양육비 부담스러워서라고 하면 안 되고 무엇이 부담스러운가요?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서. 그쵸?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남자 쓰고 여자를 썼지만 이렇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1위 가장 많은 그 이유로 이야기한 것 그리고 2위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연습한 표현을 통해서도 쓸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남자의 경우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서가 1위를 차지했으며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가 2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러분. 꼭 아까 그 답이 맞고 모범 답안이 맞고 내가 쓴 답은 틀리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반면에 여자의 경우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가 1위를 차지했으며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퍼센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습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선호하는 여행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블루는 제주도, 오렌지 부산, 여기 그레이는 전주, 옐로우는 서울입니다. 이거는 남자고요. 여자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래프 쓸 수 있죠. 여러분이 연습이 좀 되었다면 잠깐 선생님 유튜브 스탑하고 여러분 먼저 쓰고 체크해도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배운 표현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서울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전주 25%, 그리고 부산 15%, 제주도 5% 순이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자, 지금 좀 반대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반면에 여자의 경우 제주도가 40%로 1위를 차지했으며 자, 일부러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으로 부산이 3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지금 전주와 서울은 같은 퍼센트죠. 그래서 이어서 전주와 서울은 모두 1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휴대폰 사용 용도네요. 자, 10대와 40대를 비교합니다. 자, 여기 파란색은 게임이고, 자, 우리 주황색은 채팅, 회색은 음악, 노란색은 쇼핑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배운 표현으로 한번 써보죠. 자, 10대의 경우
게임이 가장 높은 것부터, 그러니까 게임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채팅 25%, 음악 18%, 쇼핑 12% 순으로 나타났다. 자, 반면에 40대의 경우는 어때요? 쇼핑이 40%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채팅 28%, 음악 20%, 22% 순으로 나타났으며, 게임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럴 땐 어떤 표현 있었죠? 게임은 10%에 불과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53번 그래프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긴 시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해야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것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53번을 꼭 마스터합시다. 연습하다 보면 또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지치지 말고 우리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